지난주 동네 단골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 한 토막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구석진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나누던 그 이야기 말이다. 한 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남편은 집에 와도 신문만 보거나 텔레비전 리모컨만 들고 있어요. 나와는 하루 종일 제대로 된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명절이나 생일 때나 안부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고독감이 묻어났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며 공감했다. 요즘 누군가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며칠씩 계속돼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두 분 모두 눈가가 촉촉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고 있는 깊은 외로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중년 여성들이 느끼는 이런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욱 깊고 절절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외로움은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단순한 외로움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젊은 사람들의 외로움은 주로 친구가 없거나 연인이 없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은 훨씬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며 실존적이다. 인생의 역할 변화에서 오는 정체성의 상실감, 몸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불안감과 위기감,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에서 오는 고립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깊고 어두운 존재론적 외로움인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외로움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해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말하면 사치스럽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될 것 같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한다.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만 사귀며 지내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중년 여성들의 자살률이나 우울증 발병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깊은 외로움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소통 방법을 통해 충분히 달래고 치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년 여성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통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의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50대 중년 여성들은 말 그대로 인생의 대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화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자녀들의 독립이다. 2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핵심적인 역할이 크게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린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줄 아이도 없고 학교나 학원에 가는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안전을 빌어줄 일도 없고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던 그런 일상도 모두 사라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크게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 20년 넘게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 소중한 대상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는 보편적이고 심각한 현상이다. 자녀를 잘 키워서 독립시키는 것이 부모의 숭고한 임무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면 견디기 힘든 허전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여성들의 경우 이런 상실감이 더욱 크고 깊다.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그나마 직업이라는 다른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있지만 전업주부들에게는 엄마 역할이 거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독립과 거의 동시에 찾아오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있다. 바로 신체적 변화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걸쳐서 갱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몸과 마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의 폭풍이 몰아친다. 갑작스러운 안면홍조와 식은땀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 불규칙해지는 생리주기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감정 기복으로 인한 혼란과 당혹감, 만성적인 수면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피로감,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자신감 상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든다. 더욱 힘들고 억울한 것은 이런 증상들을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갱년기라고 하면 마치 변덕스럽고 히스테리컬한 중년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호르몬 급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혼자서만 감내하며 소갈이하게 된다. 외모의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다.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어지고 윤기를 잃어간다.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옷맵시가 살지 않는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 물론 외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성에게 외모의 변화는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정받는 것에 익숙했던 세대일수록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렵다.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마주치게 된다. 우선 나이로 인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느끼게 된다. 점점 많아지는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나 업무 시스템을 익히는 속도도 예전만 못하다. 현실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도 많지 않다. 회사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직장에서의 소속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지가 벌써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버렸다.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어도 그동안의 공백으로 인해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많은 일자리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곳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설령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오랜 경력 단절로 인한 핸디캡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많은 여성들이 사회 복귀를 아예 포기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부관계에서도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대화의 소재였다. 학교 생활 성적, 친구 관계, 진로 문제 등등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갑작스럽게 대화할 주제가 사라져버린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많아지는데 정작 나눌 이야기가 없어서 어색하다. 오랫동안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라는 역할로만 지내다 보니 부부로서의 관계는 상당히 소홀해진 상태다. 서로의 관심사나 취향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달라졌고 대화하는 방식도 어색하기만 하다. 남편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에 매몰되어 있어서 집에 와서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다. 부인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쌓인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나 체력이 없다. 반면에 부인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서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런 근본적인 온도 차이와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부부간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회적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모임이나 엄마들 간의 친목 모임이 주된 사교 활동이었다. 아이들 학교 행사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함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면서 이런 모임들도 자연스럽게 해체되거나 소원해진다. 각자 다른 인생의 단계와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면서 예전만큼 가깝지 않게 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젊었을 때처럼 쉽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힘들다. 기존의 인맥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새로운 인맥은 거의 생기지 않아서 사회적 고립감이 날로 커져간다.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커진다. 몸의 여기저기가 예전만큼 말을 듣지 않고 크고 작은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부모님들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불안해진다. 자신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텐데 과연 누가 자신을 돌봐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 특히 배우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혼자 남게 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경제적인 걱정과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안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경제적 불안감이 삶 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된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년 여성들은 점점 관심 밖의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된다. 각종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제도도 청년층이나 노년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중년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개인적인 문제나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나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황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중년 여성들을 깊고 어두운 외로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실존적 차원의 외로움이다. 과거에 빛나던 자신과 초라해진 현재의 자신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괴리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깊은 불안감,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절망적이고 고독한 감정의 늪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은 결코 아니다. 올바른 이해와 진정성 있는 관심 그리고 적절한 소통 방법을 통해 충분히 달래고 치유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년 여성들이 현재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소통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들은 젊은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피상적이고 이례적인 대화보다는 깊이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순간적인 위안이나 동정보다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형식적인 예의나 사교적 관심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인격적 존중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심껏 실천할 수 있다면 분명히 중년 여성들의 깊은 외로움을 달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진정한 소통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 수십 년간 상담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소통 기술은 바로 진심 어린 경청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들과 대화할 때는 이런 태도로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가식적으로 듣는 척만 하는지를 금세 알아챈다. 진정한 경청이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듣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아픔과 소망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중년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중간에 끊거나 성급하게 조언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현해야 한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때로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또한 경청할 때는 비언어적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필요할 때는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이런 몸짓 언어가 말보다 더 큰 위안과 감동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질문 기술이다. 중년 여성들과의 대화에서는 표면적이고 일상적인 질문보다는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 오늘 뭐 하셨어요? 같은 뻔한 질문 대신에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진다. 질문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여행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나 만남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혼자 여행하는 것과 함께 여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세 번째는 진정한 공감 능력이다.
중년 여성들은 그동안 수많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해왔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등등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다. 그들의 고민이나 아픔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 일을 혼자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감의 표현이 그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든다. 공감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인공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라고 시작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 짧게 자신의 경험을 언급한 후 다시 상대방에게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네 번째는 진심 어린 인정과 격려이다.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젊을 때는 외모나 능력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있다. 바로 풍부한 인생 경험과 그를 통해 얻은 지혜다.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쌓으신 경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인정의 말들이 그들의 위축된 자존감을 서서히 회복시켜준다. 특히 그들이 자랑스러워하거나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요리를 잘한다면 그 비결을 묻고 배우고 싶다고 표현하거나 자녀 교육을 잘했다면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관심과 인정이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준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인내심이다. 중년 여성들과의 소통은 절대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쌓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두 털어놓기는 어렵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오늘 대화가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이런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관계 형성의 핵심이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격려와 응원이다. 중년 여성들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일들이 많다. 이럴 때 적절한 격려와 응원이 그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위축되었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하지만 무작정 격려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이나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곱 번째는 깊은 존중과 예의이다. 중년 여성들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철학을 확립해왔다. 그들의 생각이나 방식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고집이나 선호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젊었을 때의 꿈이나 추억, 현재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때는 정말 멋진 시절이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 정말 부럽네요. 지금도 여전히 활기차시네요. 이런 반응들이 그들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든다. 8번째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다. 중년 여성들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는 성급한 조언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먼저 필요하다.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위로의 말들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준다. 위로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맞춰서 반응해야 한다. 슬퍼하고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분노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9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이다.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심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함께 조용한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편안한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런 공유된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원예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식물원을 방문하거나 화분 기르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다. 전통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요리를 해보거나 맛있는 전통 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10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년 여성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상당히 깊다. 거짓이나 가식은 금세 알아챈다. 그러므로 항상 진정성 있고 일관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급하게 친해지려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관계를 쌓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털어놓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비밀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신뢰성이 확인되어야 더욱 깊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11번째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다. 중년 여성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다. 어제와 오늘의 기분이나 컨디션이 다를 수 있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변했느냐고 추궁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감정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 주어야 한다. 12번째는 기다려주는 지혜이다. 중년 여성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편해한다.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마음을 여는 속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빨리 마음을 열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과거에 배신이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포용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급하게 재촉하거나 압박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닫아버릴 수 있다. 13번째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 기술이다.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적절하고 진심 어린 칭찬이 그들의 위축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작정 칭찬만 하면 가식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해야 한다. 정말 요리 솜씨가 뛰어나시네요가 아니라 이 음식은 정말 특별한 맛이 나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의 장점과 인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칭찬해 주어야 한다.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시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지혜가 느껴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는 칭찬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다. 이런 다양하고 세심한 소통 기술들을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분명히 중년 여성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그들의 깊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소통 기술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고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김정순 씨와 박민호 씨의 이야기다. 김정순 씨는 53살의 중년 여성으로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다. 남편은 은행 지점장으로 바쁜 업무에 매몰되어 있어서 집에 와서도 피곤해서 대화를 기피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김정순 씨는 점점 우울해져 갔다. 예전에는 자녀들 때문에 바쁘기만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기력감이 심해졌다. 외출할 일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졌다.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박민호 씨가 김정순 씨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민호 씨는 김정순 씨보다 4살 어린 49살 남성으로 최근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다.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만남은 문화센터 로비에서였다. 김정순 씨가 혼자 앉아서 멍하니 있을 때 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혼자 계시네요. 괜찮으시다면 잠깐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정순 씨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졌다. 낯선 남성이 갑자기 말을 거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박민호 씨의 진솔하고 정중한 태도에서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박민호 씨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최근에 이혼을 했고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되어서 많이 외롭다고 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김정순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독립해서 허전하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박민호 씨는 김정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중간에 끊거나 성급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의 표현이 김정순 씨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다.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박민호 씨는 항상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요즘 어떤 강의를 들으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관심 어린 질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김정순 씨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박민호 씨의 일관되고 진실한 태도를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박민호 씨는 김정순 씨가 원예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서 화분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고 식물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다. 박민호 씨는 이 부분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네요. 저는 식물 기르는 것을 정말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기르시나요?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반응에 김정순 씨는 매우 기뻐했다. 오랫동안 자신의 취미나 지식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니까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박민호 씨는 근처에 새로 생긴 식물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김정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가게 되었다. 식물원에서 김정순 씨는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박민호 씨는 진심으로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지식을 어떻게 쌓으셨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배워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자 김정순 씨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다. 박민호 씨는 항상 김정순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가정사의 고민이든 건강상의 걱정이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박민호 씨는 김정순 씨의 요리 솜씨를 자주 칭찬했다. 김정순 씨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비결을 물어보곤 했다. 이런 음식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레시피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맛있어서 집에서도 해먹고 싶어요. 이런 관심과 칭찬이 김정순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요리 실력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정순 씨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출도 하고 새로운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민호 씨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고 문화 공연도 자주 보러 다녔다. 또한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원예교실에 강사로 나가기도 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김정순 씨는 박민호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울하고 무의미한 나날을 보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고 즐겁다고 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박민호 씨 역시 김정순 씨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혼 후 절망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는데 김정순 씨와 대화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이미숙 씨와 최영수 씨의 이야기다.
이미숙 씨는 56살의 중년 여성으로 1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반쪽을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동안 모든 일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최영수 씨는 59살의 중년 남성으로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은 경험이 있었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과 고통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미숙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최영수 씨는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가벼운 인사와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다. 며칠에 한 번씩 우편함 앞에서 마주칠 때도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런 간단하지만 따뜻한 말들이 이미숙 씨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다. 이미숙 씨는 처음에는 아무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최영수 씨의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관심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최영수 씨는 절대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이미숙 씨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날에는 그냥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꾸준하고 일관되게 관심을 표현했다. 어느 날 이미숙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최영수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다. 이미숙 씨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무거워서 결국 도움을 받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집까지 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최영수 씨는 혼자 사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다고 했다. 자신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미숙 씨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위안을 받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가끔씩 복도에서 만날 때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최영수 씨는 이미숙 씨의 슬픔을 성급하게 달래려 하지 않았다. 충분히 슬퍼할 시간과 공간을 주었다.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다. 실제로 이미숙 씨가 집안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전구를 갈아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주었다. 이런 작은 도움들이 이미숙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마음의 위안도 받을 수 있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미숙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최영수 씨는 이미숙 씨가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은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함께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미숙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영수 씨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음을 열었다.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니까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영수 씨는 이미숙 씨에게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남편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경험을 나누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격려와 조언이 이미숙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점차 이미숙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최영수 씨는 이런 이미숙 씨의 작은 변화들을 격려해 주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미숙 씨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미숙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도 한다. 최영수 씨와는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슷한 경험을 통한 깊은 공감과 이해의 힘이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가 얼마나 큰 치유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또한 성급하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내심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조영애 씨와 김태연 씨의 이야기다. 조영애 씨는 51살의 중년 여성으로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25년간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컸다. 무엇보다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무력감과 자괴감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조영애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은 취업 준비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김태연 씨였다. 김태연 씨는 46살의 남성으로 역시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서 만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태연 씨는 조영애 씨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격려했다. 나이가 들어서 취업이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경쟁력이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구체적인 취업 정보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어떤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는 정보나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 준비하는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조영애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태연 씨의 꾸준한 격려와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조영애 씨는 마침내 새로운 회사의 취업에 성공했다. 연봉은 이전보다 조금 적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조영애 씨는 김태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만약 김태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포기하고 집에서만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연 씨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꾸준한 격려 그리고 함께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다. 그리고 성급한 결과를 요구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누구나 중년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중년 여성들과의 소통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과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올바른 원칙들을 실천해야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첫 번째 절대 금지 사항은 나이를 의식하게 만드는 모든 표현들이다. 중년 여성들은 나이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특히 젊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언급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들어서 힘드시겠어요? 늙으셨네요. 이런 직간접적인 나이 관련 표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대신에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인생의 깊이가 느껴져요. 이런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나이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 수 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활기차 보이시네요.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이런 표현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들린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외모에 대한 함부로 된 평가나 과도한 관심이다. 중년 여성들은 외모 변화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화장을 진하게 하셨네요. 옷이 젊어 보이네요. 살이 찌셨네요. 이런 외모 관련 발언들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고 적절한 선에서 해야 한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밝은 표정이 보기 좋네요. 정말 우아하시네요. 이런 전체적인 인상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좋다. 세 번째 실수는 과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후회하게 만드는 발언들이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다르네요. 그때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과거를 후회하시겠어요. 이런 말들은 그들의 인생 선택에 대한 회의와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의 모든 선택과 경험은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때는 그때 나름의 최선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을 쌓으셨네요. 그런 일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모습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금물은 자녀 문제에 대한 성급한 조언이나 간섭이다. 중년 여성들은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교육 방식이 맞아요. 자녀 교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런 조언이나 비판은 그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다. 대신 그들의 육아 경험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뭔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관심과 인정이 그들을 기쁘게 한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실수는 경제적 상황을 캐묻거나 추측하는 것이다. 수입이 얼마나 되세요?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요. 경제적으로 힘드시겠어요. 이런 직간접적인 경제 관련 질문들은 매우 부담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경제적 도움을 제안할 때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거절할 경우 깔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은 건강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조하는 것이다. 많이 아프시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자주 다니시나요? 이런 말들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자신이 약하고 병든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에 관심을 보이되 지나치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표현해야 한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 정도의 일반적인 관심 표현이 적절하다. 7번째, 절대 금기는 젊은 여성과 비교하는 모든 발언들이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이런데요. 젊었을 때가 좋았죠. 젊은 사람들이 부러우시겠어요. 이런 세대 간 비교는 그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각 세대마다 고유한 매력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가 정말 아름다워요.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중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8번째 실수는 결혼이나 연애 문제에 대한 성급하고 무례한 접근이다.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네요.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남자친구는 안 만드세요. 이런 사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민감한 주제는 상대방이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만약 그들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성급한 조언보다는 경청과 공감에 집중해야 한다. 9번째, 피해야 할 태도는 기술이나 신문물에 대한 선입견과 무시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시겠네요. 인터넷은 어려우시죠? 요즘 기술을 따라가기 힘드시겠어요. 이런 가정들은 매우 신뢰가 될 수 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신기술에 능숙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말 잘 아시네요. 저보다 훨씬 능숙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인정과 존중의 표현이 필요하다. 10번째, 금물은 시간을 재촉하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빨리 결정하세요. 서둘러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압박은 중년 여성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을 선호한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그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중년 여성들과의 소통이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원칙을 갖는 것이다. 첫 번째 핵심 원칙은 진정성이다. 중년 여성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상대방의 진심과 가식을 금세 구별해낸다.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작은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접근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이다.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 소홀해지면 큰 배신감을 준다. 중년 여성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 한번 시작한 관계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줘야 한다. 날씨가 바뀌어도 기분이 변해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인내심이다.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오늘 친해지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번 달에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그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 원칙은 상호 존중이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중년 여성들도 충분히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배우고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호 존중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경계 존중이다. 중년 여성들은 개인적인 영역을 매우 중시한다.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는 것은 좋지 않다.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한다. 물리적인 접촉도 조심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친밀감을 높여나가야 한다. 여섯 번째 원칙은 개별성 인정이다. 모든 중년 여성이 똑같지 않다. 각자 다른 성격과 취향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이해해서 그에 맞는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활발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한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유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이런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다.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중년 여성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중년 여성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은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회에서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바로 중년 여성들과의 진정한 소통인 것이다. 지금까지 중년 여성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진정한 소통의 기술과 원칙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런 내용들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 삶에서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삶의 의미를 주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중년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자.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지만 진정한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인연이 꽃피게 될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사명이자 행복이다.